예, 오늘 첫 소식은 어제 나온 전국 22만 채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이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9%가 전국 평균으로 올랐죠. 그중에 서울이 17%로 전국 평균보다 이제 한 2배 가까이 많이 올랐는데요. 서울을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마용성이라고 해서 보통 용산이 35%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또 30%대 중반 그리고 마포도 30%를 넘겨서 원투 쓰리로 이렇게 마용성 중에 두 군데가 좀 들어갈 정도로 주요 지역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들 지역은 이제 서울 평균이 17%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 보유세 또는 뭐 지금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.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서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. 어제 정부가 마침 자료에 몇 가지 사례를 들긴 했습니다.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15억 원이 넘는 시세,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들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오늘 좀 추정치를 세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두 분은 이제 전문가와 말씀 나눌 건데요. 전체적인 얘기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일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겠고요. 잠시 후에 구체적인 수치는 정현태 사무소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일단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정부가 어제 자료를 여러 개를 냈는데 그중에 자료 하나 자체는 왜 정부가 공시 가격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대요. 이것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세금 부과 기준되는 시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내야 되는 기준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좀 내놓았던 여러 가지 부동산 수요 억제책 있지 않습니까? 예.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이른바 좀 침체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올리니까 더더구나 부동산이 침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또 뭐 엄청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부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것이 이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하나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냥 예. 보유세가 너무 낮으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많이 내놨던 수요 억제책의 하나이도 볼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번에 내놓은 그런 어떤 세금 부과 기준 표준 시가를 올린 것은 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거는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. 지금까지 많이 그랬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요. 저도 이제 예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 얘기 나온 게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비싼 아파트 10억대 넘는 그 아파트에 내는 세금이 중고 자동차 하나에 내는 세금보다 적다.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, 사실은.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제가 이제 외국에 좀 있어 보니까 외국에서 내는 그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게 차이가 나요. 그쪽은 비싸다는 얘기입니까? 엄청 비쌉니다. 우리에 비해서? 그렇습니다. 뭐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모든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. 그걸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있던 지역이 이제 뉴욕주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좀 비싼 동네 아닙니까? 거기는 시골이라 이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입니다. 뉴욕 시티가 아니고 시티는 엄청 비싼데 거기 뉴욕주의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데인데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그랬죠. 거기에 이제 한 30만 불 정도면 그래도 좋은 집입니다. 30만 불 정도면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싼 지역이죠. 그런데 1년에 세금을 10,000불을 낸다는 거예요. 30만 불이면 3억인데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. 시세 그죠? 그 3만 그렇죠. 불이라고. 예.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서 거기에 학교를 다 거기에 그런 우리식으로 재산세 그걸 내 가지고 다 학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내야 자기들의 어떤 좋은 학교를 거기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. 이렇다는 겁니다.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그렇게 30만 불짜리 집에 사는 분들이 30만 불, 1년에 10,000불씩 그렇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세금이 세 이런 식의 뭐 불만 이런 걸 들어보신 기억이 당연히 있죠. 그런 분도 있고 당연히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? 예를 들자면 너무 세금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나이가 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? 소득이 없어진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팔아 가지고 이제 차익을 실현해서 좀 작은 집으로 옮긴다든가. 아니면 거긴 또 이제 뭐 월세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표준이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를 보자면
보유세가 0.3 시가의 0.3%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30만 불에 만 불이면 그게 비슷한 얘기입니다. 예. 0.3% 0.3% 정도.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보유세가 너무 낮았고요. 그러해 봤을 때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조금은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도 세금 더 내면 기분 좋지 않지요. 그러나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주요 선진국들이 0.3% 정도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. 그렇습니다. 예. 우리는 시민단체 조사를 보니까 0.16% 정도 되니까 약 절반 정도라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그거야. 그 정부에서 내는 공시치는 아니니까 뭐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일각에서 이렇게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시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제 현실화율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문서에 발표 문서에 달았었거든요. 보도자료에.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도 현실화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. 현실화율은 우리로 따지면 시세 반영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. 정부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부가 이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율을 지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대략 한 68% 정도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의 53%를 그 정도까지는 올리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세율 자체를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부동산세 세율 자체를 올리진 않고 지금까지 이제 세금을 낼 때 현실 시가대로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는 대로 표준 시가라는 걸 재고액에서 그대로 내지 않습니까? 이제 양도세는 이제 그대로 현실 그대로 내지만 거래된 대로는 그대로 내지만 지금 이제 그 시가는 시가 그대로 100%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팔리질 않았으니까 아직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표준지가를 해서 표준지가를 좀 더 현실화해서 시가와 맞춰가지고 조금 더 올리면 그야말로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 좀 있죠. 아니 팔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시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냥 그림 속에 있는 거고 내가 미실현 이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? 내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억인데 15억으로 올랐다고 해갖고 시가가 내가 그걸 팔아서 현실화시킨 게 아닌데 거기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? 이른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아닙니까?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세금 자체, 세금을 매기는 자체는 위헌은 아닙니다. 헌재에서 얘기할 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정밀하고 공정한 측정이 돼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어떤 납세자들의 담세력,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대로 아니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특히 또 소득이 없는 분들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정밀하게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필요하다.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이 자체는 뭐 필요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어제 정부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 종류의 자료를 세세하게 낸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. 그런 거 아닙니까? 바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학생들 장학금도 문제가 되거든요. 저희도 학교에서 해보면 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뭐 재산세 납세 증명 같은 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미치니까 정부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후폭풍을 자세하게 고려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. 뭐 이제 지금 뭐 장학금 얘기까지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세금일 겁니다. 보유세죠.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 좀 사례별로 오늘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지금도 좀 정 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세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정현태입니다. 몇 가지 저희가 오늘 그림도 준비한 게 있어서요.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세무사님의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어제 정부가 얘기했던 고가주택의 기준이 시세 15억이라고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15억 이하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보유세가 얼마나 느는지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세무사님이랑 저희 세무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시세 4억 4천, 6억 5천, 10억 4천짜리 세 가지 사례를 들으셨더라고요.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네네. 그 시세가 지금 이제 4억 4천 정도 되면은 뭐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약간 저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이런 단독주택인데, 요게 이제 공시가액으로 치면은 한 2.72억 정도로 됩니다.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아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죠. 근데 이거
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9.2%,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이죠. 9.2% 정도 공시가액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보유세가 약 한 22,000원 정도 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동률이 없다,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가볼까요? 그렇지는 않고 뭐 일단 만약에 고가주택 중에서 이제 큰 주택들이 있을 수도 있죠. 그 뭐 이제 비싼 주택들, 특히 뭐 강남, 용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지역, 마포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.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 공시가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부담이 될 걸로 이제 예측됩니다. 세무사님.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. 제가 다음이라고 그러는 게 4.4억 다음에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가 6억 5천인데 이게 갑자기 또 초고가 주택으로 가셔가지고 이 다음 자료가 6억 5천짜리 주택에 대한 거거든요. 한번 그거부터 다시 볼까요? 죄송합니다. 네네네. 그래서 6억 이제 뭐 공시가액으로 뭐 6억 3천 정도 된다. 그러면 전년 대비로만 8.8% 정도 세부담률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작년에 161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19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4억, 뭐 6억 이번에 또 다른 공시 가격으로 뭐 한 3억 9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는 더 추가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시세보다는 한 60% 선에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4억, 6억, 10억대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밑에 있는 주택을 세 가지 좀 그 사례로 나눠 들어봤고요. 이제 아까 그 세무사님 말씀하셨다만 이제 고가주택, 정부 기준 고가주택의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. 네네. 그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한 30억 이상, 뭐 이제 15억이 기준이니까 30억보다 안 내리 12억, 30억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마포에 이제 12억짜리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유세가 한 960만 원 됩니다. 이게 지금 실질적인 세부담 아까 말씀하셨지만 1%가 넘어가요. 1%가 넘어가는 상황이고, 근데 물론 이제 그 시가 반영 비율을 따지면 한 뭐 60%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뭐 1%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미진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마포 12억짜리였다 그러면 작년에 한 960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시가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한 15점 재산가액이 한 15.7억 정도로 약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한 1,485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생긴다.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서 뭐 한 30평 넘으면 요새는 뭐 거의 평당 뭐 1억 가는 그런 주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되는 주택이 작년 보유세 기준으로 한 3,480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면 올해는 이게 이제 35.4%가 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가액이 이제 40억 이상이 평가가 되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한 4,925만 원, 약 한 1,500만 원 정도 증세 효과가 있다. 이 상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생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정 세무사님이 고가주택, 정부가 얘기하는 고가주택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시세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집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보유세가 늘어나고요. 그 시세가 1,500만 원, 30억 정도. 시세가 12억 정도 기준된 게 한 500만 원 정도라. 그렇죠. 시세가 55억 정도 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,500만 원 정도 보유세가 작년보다 늘어나니까 부담이 뭐 아무리 그렇게 비싼 집에 사시는 분도 부담이 될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. 뭐 말씀 나온 김에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표준 단독주택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이던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이거 뭐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공시가액으로 270억 정도가 됩니다. 전년 대비 이제 59% 정도였던 반영률을 감안을 했을 때
보유세가 한 1.2억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한 3억 6천 정도를 냈어요. 근데 이게 상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50% 이상은 이제 세금을 못 매기도록 이렇게 상한 적용이 되는 어떤 특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50% 이렇게까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 상한 기준을 두는 거는 내가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실현 소득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빚내서 이거 세금 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맞아요.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조치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세무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저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우리 정 세무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네요. 뭐 물론 뭐 한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무슨 1,500만 원 세금 오르는 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까지 뭐 한 1,000만 원 정도 내던 게 갑자기 뭐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부담이 사실은 안 될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종의 조세 저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게 그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말씀하신 조세 형평성을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정책 봐왔듯이 의도가 좋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은 좀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네. 최저임금과 뭐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정밀한 어떤 그 실현 가능성, 정책을 조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올린 것도 이의 신청 기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정부가 우리의 의도, 조세 형평성, 부동산 정책 이것만 갖고 어떤 거 밀고 나가기보다는 너무 급격히 오른 거. 저도 지금 보니까 어디 뭐 30%, 35% 가까이 급격히 오른 마포, 용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강남 이런 데는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 더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정책의 어떤 의도와 실현 가능성을 좀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